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번 계엄 사건 관련해서 가장 큰 공작이 체포 이야기, 정치인 체포 있잖아. 뭐 14명이든 6명이든. 이게 이제 홍장원하고 이제 조지호가 있는데요. 조지호는 이게 좀 더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되지만, 홍장원은 이거는 이제 공작인 게 거의 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조태용 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헌재에서 묵사발 내버렸잖아요. 어제 조태용 원장이 홍장원의 정언이 전부 거짓말이다 이랬더니 오늘요. 오늘 또 이게 홍장원이가 조태용 원장이 정언에 대해서 재반박을 했거든요. 이게 너무 황당합니다. 황당한 재반박. 이거를 제가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이게 메모 장소 있잖아. 장소. 요게요. 통화 시간이 노고 CCTV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시 6분에 통화한 거는 맞거든요. 통화 시간은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CCTV도 이게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이게 청사 안에 있은 거예요. 제가 이게 국정원에 직접 여러 취재를 해봤어요. 취재를 해봤더니 아마 이게 관사는 이래 떨어져 있대. 청사하고 국정원장 관사는 걸어서 한 20분 거리고 차로 가면 한 4, 5분 정도.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걸어서 20분이고. 그러니까 위치가 혼동될 정도는 아니에요. 걸어서 20분이에요. 산이 달라요. 차로 가면 한 4, 5분 걸릴 겁니다. 밤에 안 막히니까. 그러면 이게 혼동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놈이 아마 이게 10시 23분에 계엄했거든요. 10시 23분에. 그 다음에 아마 대통령이 10시 한 40분쯤에 한번 통화하고, 그 다음에 11시 6분이 논단 말이에요. 메모 불러준 게. 대통령 통화하다고 여인영 사령관에 자기가 전화 걸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11시 6분이란 말이에요. 체포, 운운할 때. 근데 그때 아마 술은 많이 먹고 왔대요. 청담동에 몽중헌인가 우리 중식당 코스리 있잖아요. 몽중헌? 이런 게 중식당 있잖아요. 거기서 술은 좀 먹은 것 같아요. 대통령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고 계엄하게 들어왔다가 대통령 전화를 받고 아마 이게 자기는 국정원장 관사록에 간 거는 맞다는 거예요. 제가 취재해보니. 국정원장 관사록에 차로 아마 가기는 갔을 거예요. 그게 한 10시 한 4, 50분 되게 전화 받고 갔겠죠. 근데 원장이 없잖아요. 원장은 대통령이 불러서 그때 국무위원들하고 국무회의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있다가 다시 청사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11시 6분에 청사에 있는 CCTV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놈이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 기억을 못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아무리 술 한잔 못 하도. 어디서 쓴지, 서서 쓴지, 청사 와서 앉았는지 이걸 기억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 왜 이렇게 거짓말 했을까? 이걸 제가 여러 국정원 직원들한테도 네 생각은 어떠냐? 네 생각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취재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2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 국정원 출신들이나 있는 분들은 저한테는 하나는 이 홍장원 이자가 처음에 쓴 메모 2개가 없잖아요. 메모는 4개예요. 그런 조태용 원장이 해간 메모는 4개예요. 제일 먼저 포스트 잇에 자기 쓴 메모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밤에 보장하는데 이걸 정서해라, 다시 해라, 적어라 하고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오후에 보장하는데 기억을 되살리려 해서 하나 또 적고, 명단을. 그리고 이제 가필이 자기가 왼손인지 뭔지 가필한 거, 이렇게 메모는 4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처음에 2개밖에 없는 것처럼 자기는 이게 서서 날려 적은 거 하나, 수첩에 적은 거 하나 있는 거는 종이를 막 접어서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보좌관이 하나 작성한 거 처음에 2개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실제 메모는 4개다. 이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러면 왜 메모 작성한 장소를 거짓말을 할까? 그리고 이게 메모를 버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1, 2차 메모는 어디 갔을까? 메모가 없으니까 이게 보좌관 보고 기억을 되살려 적어라.
했을 거 아니에요. 메모가 있으면 이게 메모가 있으면 메모 주면서 이게 적지, 자기 적든지 보장하는데 기억을 되살려서 해라. 분명히 포스트잇 메모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겸 당일날 보좌관이 다시 적은 거 하나 있는데, 그 다음날 메모 2개를 안 주고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적어봐라.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여튼간에 저는 아마 이게 거짓말하는 이유는 이게 그 메모가 흘려져가 못 알아볼 정도로 했어. 그래서 내가 버린 거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게 흘려져서 버렸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서서 막 빨리 받아 적었다. 이렇게 거짓말 한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게 어떤 경우는 굳이 조태용 국정원장의 관저라는 거는 이게 꼭 조태용이가 문제 있는 것처럼 자꾸 이게 조태용 이름이 나오잖아, 관저에. 왜 보고했는데도 이게 아닌 것처럼 조태용 원장한테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으시기 위해서 왜 계속 진실게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이유는 다양하게 분석되는데 거짓말인 거는 분명하고 이거는 이게 명백합니다. 근데 이자가 오늘 변명할 때는 아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걸 갖다가 국정원 청사나 국정원장 관사가 이게 거의 붙어 있는데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지 이걸 떼가지고 이게 거짓말했다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하는데 거의 20분 거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20분 거리.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저 다 확인했어요. 20분 거리. 하여튼 이 메모 장소 이거는 이게 중요하니까 규명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이게 하나로 크게 봐야 됩니다. 일차적으로 이게 아니야. 20분 거리란 말이에요. 떨어져 있다고. 이게 착각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서서 쓴 거 하고요. 청사 안에서 이게 받아 적은 거 틀리잖아. 날려 적은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문제. 그 다음에 오늘 이놈이 뭐라고 이게 반박하느냐면요. 아니 메모라는 게 지금 와서는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한데 그때는요. 이래놨더라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 해놨잖아. 바로 이게 관저하고 청사가 대충 가까운 것처럼 차로 한 2, 3분이니까 대충 이게 착각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걸어서는 20분이고 차로 한 4, 5분이지만 이게 착각할 수가 없어요. 특히 서서 쓴 거하고 앉아서 쓴 건 다르잖아요.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버린 이유를 황당히 해놨더라고. 야, 참 이게 버린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변명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당시에는 지금 와서는 이게 메모가 재판이나 상당히 중요한 이게 이유지만 그때는 이래서 나서 그걸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 적반하장이야. 이렇게 인터뷰는 그걸 왜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지금 보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물증이지만 그날로 돌아가 봐라. 12월 5일, 5, 6일로 돌아가 봐라. 제 입장에서는 불러준 것을 흘려받아 적었다가 일반적인 메모 아니라 정설해서 제대로 다시 기록한 건데 그걸 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버려야 됩니까? 야 네가 지은 죄가 없으면 이게 버려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일부러 국에서 버려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적반하장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 와서는 중요한 물증이지만 그때는 이게 다르지 않냐? 그때도 이게 중요한 증거고 물증이죠. 보통 이게 보여주려면 이게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이런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이 왼쪽으로 흘렀었다 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이게 왜 왼손이냐 아니냐 오른손잡이 아니냐 이런 물었더니 진짜 황당한 이게 변명을 오늘 넣어놨습니다. 뭐라고 이게 넣어놨냐? 뭐라고 이게 넣어놨냐? 이놈이 왼손잡이냐 아니냐? 이랬더니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내가 원래 왼손잡이인데 자기 원래 왼손잡이라는 거야. 어릴 때 어머님이 왼손으로 절대 글을 못 쓰게 해서 글씨를 오른손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거 항상 오른손으로 써왔다는 거예요. 원래 왼손잡이인데 어머니가 왼손으로 글 못 쓰게 해서 오른손으로 글을 항상 써왔다는 거예요. 오른손잡이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항상 악필이고 흘려 쓴다. 그래서 왼손 썼다. 이게 완전 정반대잖아. 원래 왼손 쓰면 깨끗하게 글 잘 쓰는데 어머니가 계속 어릴 때부터 오른손으로 쓰라고 해가지고 오른손 쓰니까 악필이고 흘려 쓴다. 그래서 이게 왼손 썼다. 이게 설명이 맞나요? 원래 왼손으로 막 갈겨가지고 흘러 써가 자기도 못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오른손
평소에 글을 오른손 써. 지도 인정해. 근데 오른손 쓰면 악필이니까 흘렀으니까 왼손을 갖다. 이게 설명이 완전히 백발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왼손으로 깨끗하게 잘 써야지. 흘러써가지고 이게 자기도 못 알아본다면서. 이 글씨가 9번 각도나 모양만 봐도 이게 오른손 왼손 금방 검증해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딸이 왼손잡이거든요. 우리 아들은 오른손 글 쓰는데 딸이 왼손으로 글 써요. 그러면 이게 딱 이 9번 모양이나 이게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자기가 오른손 악필이고 흘려서가 맨날 혼나서 그러면 이번에는 깨끗하게 쓰려고 이게 왼쪽으로 썼다 이 말인지 평소에는 오른쪽 쓴다고 지도 인정해. 하여튼 황당하잖아 이놈이. 뭐 골프도 오른손 치지만 밥은 왼손으로 먹고 축구공도 왼발 찬다고 헛소리 하고 있어. 이자가. 이거는 이게 필적 조회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증거로 쓰려면 원본을 가지고 필적 조회 해야 작성자가 해야 증거를 쓰잖아요. 지금 상태는 증거를 쓸 수가 없어. 왜? 홍장호이가 가필했는지 박선호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전부 이게 사본만 냈잖아요. 의욕투성입니다. 공작.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제일 먼저 12시에 바로 전화한 게 박선호이잖아요. 홍장호이가 박선원. 그러니까 저는 1, 2차 메모를 바로 이게 박선원한테 주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지도 하나 필요하니 보좌관 보고 이게 기억을 되살려서 써달라. 왜? 메모가 1, 2차 두 개나 있으면 보좌관한테 주고 쓰면 되지. 굳이 또 기억을 되살려 쓰라. 이럴 리가 없잖아요. 메모를 버린다는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저는 1, 2차 원본 메모를 이게 박선원이나 이게 준 게 아닌가. 왜? 제일 먼저 통화를 했거든요. 제일 먼저. 그러면 이게 급하게 만났을 거라고. 그날 밤에 급하게 만났을 수 있거든요. 밤에도. 그러면 이게 메모를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은 종이니까 가필하기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름 하나 더 적어주면 기억 되살려. 가필하려면 이게 공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별의별 생각이 들어요. 별의별 생각이. 이거는 이게 철저하게 한번 또 그리고 이게 박선호이는 분명히 통화할 때 보좌관이 옆에 있었다 그랬거든요. 보좌관이 옆에 있으니까 바로 받아 적었다 했거든요. 청사 아니면 또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겠어요. 청사 아니면 이게 박선호는 또 그걸 어떻게 하고 들었으니까 그렇게 11일 날 박선호가 공개할 때는 홍장호가 막 통화할 때 목소리가 커가지고 이게 보좌관이 옆에서 체포명령을 적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게 공작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웃기는 이건 생각 못 할 거예요.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게 방첩사에 구금한다. 그 다음에 근거 요청 위치 추적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죠. 위치 추적 유일하게 못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 위치 추적 못해요. 왜? 수사권이 있어야지 통신사에 되거든요. 대공수사까지 넘어와 버렸잖아. 위치 추적도 안 되고 근거 인원도 없고 제일 못하는 게 국정원인데 거기 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첩사 구금시설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수방사로 뭐 어떻게 알아보라 뭐 어쩌고 했잖아. 방첩사는 구금시설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방첩사야 요원들이요. 자기들은 막 무시무시하게 체포전하는데 요원들이 12시 25분에 출발 처음 했는데요. 어디 갔냐? 성관에 갔다는 거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방첩사 요원들은 전부 성관회로 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 중국인, 대통령 그러면 중국인 합숙소나 외국인 있으니까 이상한 놈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수방사에 한 30명 가다 놔야 되거든. 그런 애들은 잡범이니까 한 군데 가다 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한 군데 수방사 가다 놨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방첩사가 성관위로 갔다니까? 이게 팩트야. 팩트예요. 그러면 성관위에 가서 이재명을 잡는다. 성관위에 가서 우원식을 잡아온다. 성관위에 가서 한동훈을 잡는다. 왜 이 사람들이 성관위에 와 있죠? 왜 성관위에 와 있느냐고. 방첩사 체포조를 운행했다. 김대우나 전부 지금 그 이야기잖아. 체포조 이야기가 전부 방첩사 체포하고 근데 그 협조해라 이런 이야기거든. 독자적인 체포권이 없으니까 국정원이든 경찰도 없어요. 계엄 때는 군인밖에 없어요. 그 계엄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로 정치인 14명, 16명의 체포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 팩트는 뭐냐? 제가 여인영 아버님도 알잖아요. 제가 다 그 취재도 해봤어요. 결국요 동향 파악으로 위치 어디 있느냐? 이름은 불러준 것 같아요. 이름은 몇 명 불러준 것 같아요. 이재명이 지금 뭐하고 있냐? 우원식 뭐하고 있냐? 이게 동향 파악을 해야 되니까 국회에 있냐? 민주당사에 있냐? 집에 있냐? 요 정도 위치 파악 정도를 저는 경찰에 아마 협조했지 않을까.
국정원은 그것도 안 된대요. 기능이. 그것도 없대요. 하여튼 뭐 이게 다예요. 이게 갑자기 동향 파악이 위치 추적으로 바뀌고 위치 추적이 검거 요청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가 이게 진실화처럼 되면서 정치인들을 다 체포 구금하면 이거는 쿠데타, 이거는 진짜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대통령이 체포하기 아무것도 없어. 김용현 장관이 동향 파악이라는 게 다야. 그러니까 여인형은 동향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동향 파악을 하면 한 3-4명씩만 있으면 되거든, 담당. 야, 네 이재명 동향 파악해. 너 우원식 파악해. 그럼 3-4명씩 되거든요. 이게 저는 다고. 그리고 방첩사 요원들은 좀 선관위로 갔는데 왜 체포를 선관위에서 하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잡으려면 국회 가든지 민주당사 가든지 한동훈 집에 가든지 가야 되잖아요. 이 새빨간 공작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고요. 홍장호이가 오늘 재반박 변명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따라서 홍장호이는 다시 한번 정인으로 불러서 우리가 추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빨리 검찰은 홍장호의 공작, 위장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해서 빨리 압수수색해서 메모를 찾아내야 돼요. 메모를 찾아내야 된다고. 원본 어디 있을까요? 민주당이 있거나. 버리지는 않아요. 버릴 수는 없어요. 버릴 이유도 없고요. 이게 저는 이번 공작의 가장 핵심이고, 여기에 이제 그 한동훈이가 놀아나가 탄핵하고 하는 바람에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70-80%예요. 뭐 국회 끌어내라는 거는 끌어낸 적도 없고 끌어낼 인력도 없고요. 이미 그때 190명 결의했기 때문에 끌어낸 이거는 저는 이게 탄핵까지 인용 사유는 아니라 봅니다. 설령 화가 나서 그런 말 했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 봐요. 근데 이 국정원 14명 체포, 이거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공작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이 부분 제일 억울한 거예요. 이게 공작이니까 이걸 빨리 진실을 밝혀야 된다. 제가 계속 국정원 측이나 여러 군데 취재를 해서 앞으로 상세하게 끝까지 한번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